삼성전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워낙에 좀 급락하는, 좀 과도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 규모는 10조 원입니다. 적지는 절대 않은 규모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했다가 장마감 이후에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나오면서 일단 장이 시작할 때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부터 이제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만한 이슈였어요. 워낙에 많이 급락했고 5만원을 깬다면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좀 과도한 하락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국민주로 정말 많은 국민분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조치든 취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게 자사주 매입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올 만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 볼게요. 15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 향후 1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죠? 1년간 10조 원 정도는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은 사실상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3조 원은 3개월 내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만 하면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시장에 풀린 물량을 그냥 거둬들인다 요 정도인데 소각을 해버리면 한 주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올라갑니다.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량 소각을 한다는 것은 한 주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반영되는 거죠. 자사주 매입보다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훨씬 더 주가 부양에는 도움이 된다. 왜냐면 한 주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니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유통주식 수가 100주면 그 중에 10주를 자사주로 매수하면 90주만 유통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가치가 간접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100주의 주가 유통되는데 그 중에 10주를 사서 10주를 없애버리면 사실상 10주가 소멸되는 거니까 그 비율만큼 내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훨씬 더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자 우선 단기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11월 18일 금일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 한 3개월 정도죠. 3개월간 이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3조 원 규모, 한 달에 한 1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일단 있을 거고요. 보통주는 2.68조 원, 그리고 우선주는 3,200억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냐? 유통주식의 0.8% 수준. 이게 아주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규모입니다.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을진 몰라도 절대 금액으로는 충분히 큰 금액이다라는 거고,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반도체주는 어쨌든 투자로 성장 동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에 쓰는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냐. 물론 단기 처방이죠. 근데 주가가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처방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10조 원을 자사주 매입 혹은 일부를 소각에 쓴다고 해도 삼성전자 현금은 투자할 만큼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으로 투자 동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이고 투자는 투자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얼마 만에 하는 거냐?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2014년과 15년에 2.2조 원 있었고요. 15년과 16년에 11조 원, 그리고 17년과 18년에 9조 원이 있었으니까 어때요? 거의 한 7년 만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 자사주 매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도 자사주 매입 이후에 주가는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사주 매입을 한 위치가 어떠냐? 주가의 바닥이죠. 2010년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PBR 1배를 하회한 것은 이번까지 합쳐서 몇 번이요? 5번밖에 안 됩니다. 2010년이랑 지금까지 한 15년 갭이 있잖아요. 15년간 딱 5번 정도 1배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를. 근데 이번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라고요? 주가 바닥은 확인이 됐죠. 그래서 5만원을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가 바닥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가가 바닥이 확인됐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냐? 그거랑 좀 다릅니다.
더 안 빠진다는 거지. 여기서 V자 반등을 한다 이거랑은 좀 별개죠. 그럼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은 확인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는 첫 번째 HBM4의 주도권 확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빅테크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몇 프로라고요? 40%입니다.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어차피 글로벌 HBM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90% 독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HBM에서 하이닉스에 밀렸다 뿐이에요. 하이닉스에만 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노력할 테니까요.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예전에 제가 이제 CXL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CXL은 이제 그 효율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도 아마 조만간 또 공개가 될 겁니다. 삼성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진행이 돼요. 여기서 이제 삼성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상당한 기술력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경쟁력 어느 정도는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추입니다. 아직은 그 다른 기업 간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과도한 수준은 아닌데 재고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재고가 갑자기 좀 늘어나거나 이러면 발주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많이 생산을 해놓고 필요할 때 주는 겁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주문 받은 만큼 생산해서 공급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재고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메모리는 재고가 중요합니다. 많이 만들어서 필요할 때 주고 세이브하고 이렇게 조절하니까요. 그럼 이제 공급 과잉이면 생산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그렇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을 줄이는 데 따른 리스크도 있죠. 네. 생산을 많이 할수록 한 개당 매출 그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요. 생산을 줄이면 한 개당 생산 단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업황이 둔화가 되면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추이를 보셔야겠죠.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요 두 가지 요소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갭상승으로 57,000원 찍었다가 살짝 밀렸다가 밑꼬리 달고 20일 이평선 회복 시도 중입니다. 근데 이게 갭이기 때문에 물론 갭을 안 메우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갭을 메우고 반등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갭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하시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갭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그냥 보유하고 계신다면 보유하신 물량만 좀 보유를 하시고, 추매나 신규 매수는 이제 눌림이 좀 오면은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방은 5만원대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언제 올라갈까? 요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이제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하방은 확보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이제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가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삼성생명 오늘 주가 보시면 106,000원, 8%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다시 반등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도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이유가 원초적으로 있고, 두 번째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법상 이제 금융과 산업이 분리돼야 된다는 법이죠. 삼성전자의 초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익이 있을 건데 이걸 주주환원에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산분리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금융과 기업을 하나가 소유하면 안 된다. 소유하려면 일정 비중만 소유해라. 요건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주사가 A 기업과 A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A 은행에서 A 기업의 대출을 이빠이 해줍니다. 계속 해줘요.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은행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 띄워놓은 겁니다. 근데 보유를 할 거면 조금만 보유해라.
요게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린 금산분리법이에요. 어쨌든 요것 때문에 생명과 화재가 좀 움직이고 있다. 요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바닥은 확인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지만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요거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요거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길게 보시면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요. 여전히 쌉니다. 여전히 싼 건 맞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갭을 메우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 보자. 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긴 시각으로 계속해서 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